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변동성이 큰 하루였죠. 오전에 아시다시피 코스닥 거래소 개인의 투매가 나왔었어요. 개인이 뭐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주식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어, 외국인이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기관들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전체적인 약세를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 사모펀드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으로 960억 정도가 나왔고 그 밖에 연기금 200억, 투신도 300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기관들이 뭐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매도하고 똑같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게 인제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종목에도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요게 이제 과거에는 뭐 투시는 사고, 은행은 매도하고, 사모펀드는 또 매도하고, 보험은 사고, 뭐 이런 식의 매매 행태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들끼리 내통한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만의 이제 카르텔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어떻게 매니저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의도에 가면 세미나 형식의 이제 형태로 애널이 와서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세미나를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자료도 왔다 갔다 하고 통화를 이제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외국인 선물이 약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선물 한도가 보통 우리나라가 한 5조 원 정도예요. 5조 원에서 많게는 뭐 5.5조 원 정도 요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때 한 5조 원도 채웠다가 지금 비워내서 한 1조 원 정도 줄었죠. 4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매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요게 만기가 9월 중순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주 정도를 덜어냈는데 결국에는 뭐냐? 1주 정도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덜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덜어냈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뭐 조금 시끄러워서 좀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제든지 다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지금부터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뭐 3조, 뭐 2조 원대까지 매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는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오늘 뭐 또 장중에도 나왔지만 바이든 이제 코로나 재확진이 나왔습니다. 유세 일정을 좀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 유권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죠. 민주당원의 3분의 2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워요. 결국엔 뭐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사실 트럼프는 그런 걸 즐겨요. 이렇게 자기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고 뭐 채권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뉴스 나오고 자기 트위터의 한마디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거를 사실 즐기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 말로는 관심종자라고 관종이라고 하는데 관종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인 겁니다. 그죠? 아무튼 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7.9% 빠졌는데 시간에서 폐장 후에 약 2.4% 정도 올라 있고요. ASML도 12% 급락 나왔다가 현재 한 1% 정도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12%면은 최소한 5%는 올라야 되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도 어제 6.6% 빠졌다가 현재 시간에서 한 1% 정도 올라가면서 시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한 0.5% 정도, 5.58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는 뭐 0.8 까지 좀 올라갔다가 좀 눌렸다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어제 워낙 많이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장을 마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식들도 보통 요렇게 밑꼬리 반등이 나오면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은 요렇게 밑꼬리 반등이 나오죠. 요런 것들 여기서 밑꼬리가 좀 나왔고 요렇게 밑꼬리 반등에 양봉이 나올 때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오는 게 확률이 높아요. 요럴 때 좀 반등이 나왔던 사례들 볼 때 일단 갭으로 빠지고 오늘 밑꼬리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시가가 820인데 오늘 제가 장중에 820 포인트를 넘어서냐 마냐 꾸준하게 보고 있었는데 장 막판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서 822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양봉으로 장을 마쳤다라는 점이 내일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예,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거래소도 오늘 막판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맞췄기 때문에 내일은 좀 전체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막판에 좀 밀렸다가 쭉 올라왔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삼성전자는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뭐 아침부터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예. 뭐 엔비디아 뭐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요게 돌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가 뭐 콘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좀 좋을 때 터졌으면은 슈팅이 막 9만 원 전자 뭐 9만 10만 전자도 갔을 텐데 조금 안 좋을 때 항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찌라시로 돌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인제 공식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뭐 더 좀 슈팅이 좀 나오겠죠. 그동안 눌려 놨으니까. 그럼 외국인 선물도 좀 드러나고 외국인 매수도 다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거래소 시장을 잡아 놔야 됩니다. 거래소 시장을 잡아 놓고 그래야 인제 코스닥 시장도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큰형님부터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낙수 효과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트럼프 시절은 변동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추세는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모든 종목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세력주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갈 겁니다. 요걸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VT가 어제 양봉이 나와서 상당히 좋게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 또 떨어졌죠. 바로 음봉이 나오고 요게 뭐 단순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50억 정도 매도했어요. 어제 100억 샀고 오늘 50억 때리고 요게 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기관들은 좀 샀고 어제 샀던 외국인이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온 겁니다. 단순하죠. 심플하게. 하지만 VT가 과거에도 보면 많은 음봉들을 나타내면서 올라가요. 천천히 천천히. 그죠? 눌리고 또 가고. 그러니까 요게 인제 어 올리브영 그다음에 다이소 거의 제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도 좀 잘 팔리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실적으로 숫자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중간중간에 흔들렸다고 해서 굳이 뭐 매도하고 나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 시장만 안정되면 고점 4만 원을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해 보고 있고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려고. 아시겠죠? 오늘 하락 이유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하락 이유는 이겁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어제 먹고 팔은 거예요. 예. 외국인들 투자가 이런 식이에요. 어떤 종목을 많이 사 가지고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 매도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올려 놓고 다음날 매도하고. 이게 인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1,000개가 넘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 종목 외국인들이 한 종목 샀다 이게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종목을 자기들만의 수식을 집어넣고 넣었다가 다음날 수익이 나면 팔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외국에는 안 돼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하루빨리 좀 막아야 됩니다.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 증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기금이 뭐 팔면은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자꾸 연기금은 해외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장난 못 치게 연기금이 막아줘야 됩니다. 공매도 함부로 못 치게 막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외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돈을 빼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일본의 연기금은 자기네 주식에다 다 투자하잖아요. 그죠? 아니 해외 주식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 주식은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예.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그래서 저 기업들 배당 독려시키고 예. 배당으로만 해도 뭐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 좋아지게끔 하고 그런 게 바로 밸류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매니저들 연봉을 그렇게 조금 쳐 주니까 누가 거기서 견주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쓸만한 애들이 가겠어요. 그 많은 돈을 운영하는데 연봉 3 억씩 줘야죠. 3 억씩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또 전주 있지 말고 서울로 올려 보내서 좀 유능한 사람들이 좀 운영하는 그런 연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위탁에다 맡기니까 연기금도 다 단타 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도 안타까워서 한 소리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실제로 소송방에 있는 종목이죠. 롯데 건강개발인데 지금 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제주 하늘길 그리고 제주 드림타워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롯데관광개발이 과거에 상당히 부각됐던 게 바로 이 제주도의 롯데 제주 드림타워 요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돈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빚내 가지고 버티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워졌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수준에 이제 회복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9명 중에 10명이 외국인이고 상당히 그 패션몰 시간에 많이 영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 외국인 카지노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도 3 시간 연장한대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빚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거의 이제 시비로 많이 충당을 단기 자금을 충당했는데 요게 1 년짜리예요, 1 년짜리. 1 년짜리다 보니까 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제 이거를 그 주식으로 전환시키면 부채가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시비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 주식으로 부양하면 사람들이 주가 차익 때문에 주식을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되니까 작년에도 보면 7월 달, 8월 달에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한 8천 원짜리가 17,000 원까지 한 달 만에 급등했거든요. 이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달에 이런 가능성이 또 한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실적이 더 좋단 말이에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좀 올리지 않을까.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려서 주식을 전환시켜 가지고 부채를 없애야 되거든요, 단기 부채를. 그러려면 지금부터 작업해서 올려야 됩니다. 요런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공항 개발 측에서는 어떻게든 재료를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보면 증권사들 기본이 15,000원이에요. 뭐 많은 데는 2만 원짜리도 있고 기본이 15,000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15,000원 이상을 가야 이 주식 전환해 가지고 먹거든요. 여기 제일 싼 게 9,000원대, 9,800원, 700원이고 비싼 거는 1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1,000원대가 이제 보통 평균인데 그럼 여기가 11,000원인데 최소한 뭐 13,000원, 15,000원은 돼야 얘네들이 전환시키면 주가 떨어질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롯데 건강개발에 조금 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데 곧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산 거예요. 안 움직인다고 징징 내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느낌에는 한번 올라가면 슈팅이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 솔루션을 지금 정리 매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대응한다라는 게 저는 좀 대응이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스마트 솔루션은 지금 정리 매매로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104원이에요. 그런데 뭐 1,600주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16만 원인데 23,000원이면은 뭐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죠? 이거 16만 원에 이제 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는 유형인데 아마 스마트 솔루션이 뭐 에디슨인가 그거일 거예요. 그 쌍용차 인수한다고. 그때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1,500원 정도밖에 안 왔던 작은 회사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점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점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뭔가 임자가 있는 거죠. 그냥 점상으로 올라가는 건 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리스크 안고 처음에 좀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는 게 적이고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만 얼마에 샀다가 해도 손해 보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흔들어대는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 8만 원 가는 거지. 8만 원 갔잖아요, 여기. 2만 원, 뭐 3만 원, 8, 4만 원, 6만 원, 8만 2천 원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내가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에 사도 이거 못 견디잖아요. 7천 원대 여기만 원다 파는 거고. 요게 이러고 나서 8천 원 가는데 이게 8만 원이 가면 이 5,400만 주가 있거든요. 그럼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 6천억이에요. 4조 6천억. 4조 6천억. 이 회사가 작년에 2022년에 매출이 11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7억밖에 안 나오고 만년 적자 나고 이런 회사고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나는 이런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막 이렇게 덤비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고 계셨으면 이 주식을 투자는 두자치고 좀 싸다고 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 이후에 22,000원 정도에 사셨느냐, 23,000원 사셨냐면 8만 원짜리가 8만 원짜리가 2만 원대 오니까 싸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의 가치는 5,000원, 1,500원짜리예요. 1,500원짜리를 8만 원 만든 겁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이게 2만 원도 비싼 거예요. 사실은 10배 비싼 거예요. 2만 원도. 그런데 결국에는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회계 부정으로 걸려가지고 거래 정지당하고 정리매매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이거를 결국에는 누가 다 당하느냐? 개인들이 당하는 거죠. 그냥 코멘트 해드린다 그러면 잊어버리시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만회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주식은 주식으로 만회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복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뭐 내년 내후년에 좀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급등주들 여러분들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는 앞으로 그 있을 금리 인하 시즌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좀 가치주를 좀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은 없지만 가치주 정책.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되면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대형주가 시끌시끌할 때 의외로 중소형주들로 자금이 쏠리면서 대외 변수에 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싼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겠냐 이런 것들이 조금 유동성이 좀 가미된다라고 하면 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뽑아 놓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제가 짜 가지고 그렇게 짜서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또 뭐 물타기를 하든지 더 추가적으로 사서 수익을 낼 건데 아무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에 가입을 원하시면 여기 010-21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요 소통방이 멤버십이에요. 그냥 무료 없습니다. 무료방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절대 무료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하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당하면 안 됩니다.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1개월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때도 뭐 잘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이게 흔들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물론 이제 도발 변수는 많이 있지만 그때그때 또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주식은 늘 이렇게 흔들려야지 또 기회가 생기는 거지 평평하면은 없어요 기회가. 올라가 가지고 평평하고 또 올라가서 평평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만 수익 나는 거지 신규로 진입이 안 돼요. 그런데 주식이 요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먹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전망과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을 공부하고 사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식 투자하신다고 하면 모두 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노후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주식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곧 지나갑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